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았고 낮에는 다소 쌀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3도, 구미 7.6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았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 머무르겠지만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모레도 대구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폭설로 경상북도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비롯해 농업시설 215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천을 중심으로 11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184개, 농작물 27헥타르를 비롯해 모두 215헥타르, 축구장 290개 정도 면적의 농업시설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눈이 습기를 많이 품고 있어 피해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전의 불안한 운영 실태에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면서 새 정부도 탈핵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에 강진이 잇따르고 있고 노후 원전들과 핵 폐기물 임시 저장고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국내에서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국내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40년 전의 설계 개념을 지금도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경주와 포항에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숨어있던 활성 단층대의 위력이 드러난 만큼 경주 지역의 노후 원전도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가동 중단 방침을 밝힌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수명이 임박한 2, 3, 4호기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중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원전이 중수로 원전이 월성 1, 2, 3, 4호기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들 원전은 고준위 핵 폐기물을 경수로보다 4.5배나 더 많이 발생시키는 중수로 원자로여서 운영하면 할수록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더구나 월성 원전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도 무려 8천여 톤으로 앞으로 큰 강진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차례 강진 이후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내진 설계 보강으로 원전과 해결료 임시 저장고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금보다 2배 안전한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개발하고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전 내 모든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22세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82년 목표로 원전을 모두 폐기하는 탈원전 시대를 공약하고 있지만 독일과 대만 등에 비해 60년 이상 격차가 있습니다. 예측 못한 강진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도 탈원전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깜깜이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밀실 합의로 보건업과 운송업을 특례업종으로 남겨둬 이 분야 노동자가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놓여있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됐는데 대구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9%, 종사자 수는 32%라고 밝혔습니다. 합천 창녕보 수문을 닫도록 한 달성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을 시민환경단체가 규탄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과 김문호 달성군수 때문에 합천 창녕보 수문이 다시 닫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추 의원과 김군수가 보 개방 반대를 주장하고 결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낙동강이 다시 죽음의 호수로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미투 운동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역 15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은 위드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SNS와 오프라인에서 성폭력 피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투 관련 토론회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공개 샤우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상담이 그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지역의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교수가 본인이 속한 과의 석박사 과정에 다니는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와 대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은 간호학과 A 교수가 같은 간호대학원에 다니는 딸을 가까운 교수에게 지도받게 하는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딸이 쓴 논문도 A 교수 주변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건설하자며 지자체 10개 단체장이 모여 합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지나갈 경유지 지자체장 10명은 대구에 모여 내륙철도가 내년 국책사업이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 191.6km 구간에 6조 원 이상 국비로 만들 예정인데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습니다. 대구의 IT 업체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 유치 행사에 참여해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대구의 IT 기업 8개는 11일부터 16일까지 실리콘밸리 플러그앤플레이 테크 센터가 여는 신제품 공개 행사에 참여합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